안녕하세요. 힘껏 배워 푸르고 고운 행순이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재테크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부익남님 아시잖아요. 그래서 부익남님 영상 중에 가장 유명한 영상이 전세 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, 그 내용은 이제 종잣돈 깔고 앉지 말고 투자하라는 취지에서 전세 대신 월세 혹은 자가로 거주하면서 그러라는 그런 취지인데, 저는 그 영상 내용에 되게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영상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면서 이런 분들에게는 전세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번 그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. 전 지금 그 다주택자인데 처음 집을 매수하기 전에 자취를 하고 있었고, 그때 이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용을 해가지고 전세에 거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집을 매수하면 즉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첫 집 매수할 때 계약금 쓰고 계약서 써가지고 이제 쓰잖아요. 그런 다음에 잔금까지 3개월이 남는데 3개월 기간 동안 전세 대출 상환하기 위해서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. 음, 만약 제가 그 매수를 하기 전에 월세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면 그 저축액이 그만큼 줄었을 거고요. 그리고 종잣돈 불어나는 속도도 늦었을 겁니다.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썼던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전세로 깔고 앉아 있는 돈 외에 계약금을 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파트 매수에는 최소한 몇천 단위의 돈이 이제 계약금으로 필요한 거죠.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통장에서 바로바로 빼서 쓸 수 있는,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몇 천만 원도 없다면은 부동산 매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보통은 이제 전세로 깔고 있는 돈을 매매 계약금으로 생각을 하잖아요. 계약금이랑 그리고 잔금 다 포함해서. 그러고 필요하면 이제 신용대출 받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, 원래 좀 세상 일이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기본이고, 특히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돈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면 되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그 비상금, 그 몇 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의 차이는 되게 커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매수 계획 잡을 때 작은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금 몇 천, 이거를 당장 통장에서 빼서 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놔야 되고,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, 아직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구나,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특히나, 매수 경험이 없는 불인이 분들은, 뭐,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깔고 있는 종잣돈은 매매 그 잔금 치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그 돈을 깔고 앉으면서 계약금 몇 천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을 모으세요. 물론 이제 월세 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, 그런 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, 나는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와 월세가 50만 원 막 그렇게 막 나가요. 그러면은 되게 딱 어떻게 보면, 아씨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? 이렇게 되게 허무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전세로 다 묶어놓고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요즘 전세 사는 거 좀 무섭잖아요. 전세 사기도 많고.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전세 산다면은 아파트보다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을 텐데, 이게 또 전세 사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? 그래서 이거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
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알아봐야 되고. 그래서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꼭 보고요. 그 부동산 소장님이 괜찮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인터넷 말고 발품을 팔면서 주변에 그 부동산에 한번 가세요. 그래서 전세 시세를 꼭 확인해 주세요. 그때 내가 살 집의 연식 이런 거 있잖아요. 평수 이런 걸 말씀하시고 저 여기 요쪽 이런 조건의 환경에 살려고 하는데 요 주변에 그런 전세는 보통 얼마 해요? 이렇게 한 부동산 5군데, 5군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 쓰잖아요. 계약서 쓸 때 특이하게 전세 대출이랑 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이 특약을 꼭 넣으세요.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고 또 전세 보증보험도 받아서 입주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전세 대출이랑 보증보험 같은 경우 허그에서 해주잖아요.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서 이 집은 안전을 하니까 우리가 담보를 해줘도 된다라는 그 판단으로 해서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판단이 안전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.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 대출 이자 나가고 그리고 보증보험 비용 나가는 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비용을 투자해서 내 전세금을 아낀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그 매수 경험 없는 불인이들은 전세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. 그동안 모아서 계약금 낼 수 있는 돈을 모았으면 좋겠다.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혹시 이 단계에 계신 분들 중에 고민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거, 그리고 주변에서 물어봐서 도울 수 있는 거,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